궁금한 게 생기면 AI한테 물어보면 답이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정말 편한 세상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다일까요? 그냥 빨리 답을 얻는 것만으로 정말 충분한 걸까요? 우리 인간의 깊은 생각, 바로 지성을 위한 공간은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AI 시대의 도서관이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1000%.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2023년 5월 이후에 AI가 만들어낸 가짜뉴스 웹사이트가 늘어난 비율입니다. 뉴스 신뢰도를 분석하는 뉴스가드라는 기관이 발표한 건데요. 불과 1년 만에 49개에서 600개가 넘게 폭증했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죠?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 AI가 만든 정보의 위기. 생성형 AI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교하고 또 아주 빠르게 가짜 정보를 만들어서 퍼뜨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된 거죠. 브루킹스 연구소의 말을 들어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같은 기술 있잖아요. 이걸로 목소리를 똑같이 만들어서 막 퍼뜨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적은 비용으로 엄청난 파급력을 갖는 아주 효율적인 허위 정보 전략이라는 거죠. 특히 선거 같은데 악용되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이론이나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프리덤하우스 보고서를 보면요. 작년 한 해에만 무려 16개가 넘는 나라의 선거에서 AI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려고 동원됐다는 겁니다. 일이 우리 현실 속 문제가 된 거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조차 너무 어려워진 세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믿을 만한 정보를 찾고 또 이걸 분별해내는 능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어쩌면 아주 의외의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뭔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우리 곁에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바로 그 공간? 네, 바로 공공도서관이 이 허위 정보와 맞서는 우리 동네의 가장 중요한 방어선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도서관들은 이미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보스턴에서는 허위 정보에 어떻게 대응할지 워크숍을 열고 있고요. 토론토에서는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툴킷을 나눠주고 있죠. 댈러스에서는 편견 탈출 퍼즐방처럼 체험형 전시를 열기도 하고요. 브루클린에서는 아예 새로운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최전선에서 시민들의 힘을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서관이 AI를 그냥 거부하거나 싸우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새로운 도구를 아주 전략적으로 받아들여서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최근 연구를 보면 도서관들이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AI 챗봇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는 도서관 웹사이트에 직접 챗봇을 넣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카카오톡 같은 SNS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뚜렷해요. 웹사이트 기반은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고, SNS 기반은 우리가 맨날 쓰는 거니까 접근하기가 편하죠. 자, 실제 사용자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데이터를 보면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SNS 챗봇이 접근성 면에서는 아주 약간 점수가 높아요. 그런데 신뢰성이나 유용성 같은 항목을 보면 웹사이트 기반 챗봇이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죠. 아마 도서관이 가진 데이터베이스랑 직접 연결돼서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주기 때문일 거예요. 핵심은 이거죠. 그냥 쉽게 닫는 것보다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더 빠르고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게 과연 AI 시대에 도서관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최재천 교수님은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AI의 지능과 우리 인간의 지성을 말이죠.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AI가 가진 건 지능입니다.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고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답을 찾아내는 능력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답을 찾는 걸 넘어서 그 답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우리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능력이에요. 최재천 교수님의 이 말이 참 와닿지 않나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도 답을 내놓고도 고민하는 존재라는 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어떨까? 이렇게 잠시 멈칫하는 순간
바로 그 고민의 과정이야말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고 따뜻한 공동체를 지켜주는 힘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이에요. AI가 단순 정보 검색 같은 지능의 영역을 완벽하게 대신해주면서 도서관은 이제야 비로소 더 본질적인 임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로 인간 고유의 영역인 지성을 함께 키워나가는 역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은 책을 보관하고 빌려주는 곳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 공간으로 다시 상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을 연 경기 도서관을 보면 그 미래를 딱 엿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책을 모아두는 서고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나서 소통하고 함께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관계의 공간으로 설계됐어요. 미래 도서관의 새로운 임무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시민들이 모여서 깊이 있는 토론, 즉 숙론을 나누는 장을 만드는 것. 둘째, 이를 통해 인간적인 연결의 공간이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직접 작가가 돼서 자기 책을 쓰고 출판하도록 돕는 창작의 허브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AI 시대 도서관이 꿈꾸는 진짜 미래입니다. 지적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지성을 일깨우고 그 결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지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곳. 말 그대로 집단적 지혜의 발전소가 되는 거죠. 도서관은 더 이상 조용한 책의 무덤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심장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